우리가 사주를 공부하는 목적은 미래를 내다보고 또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또 자기가 어떠한 성품과 기질을 갖고 있고 하는 여러 가지 주목해 볼 수 있는 관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 중에 또 궁금한 것들을 좀 알아보고 싶은 그러한 어떤 욕망, 욕구, 이런 것들도 작용하게 됩니다. 오늘은 일진에 대해서, 일진을 풀어가는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진은 그 날의 기운을 얘기합니다. 자, 여기 사주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일진이 계유일입니다. 이거는 역학 달력을 보면은 그날의 일진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그날에 이 우주에서 이 지구의 대기권에 들어오는 기운을 일진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이 계유일이라고 한다면은 천간에는 계수하고 지지에는 유라고 하는 기운이 동시에 유입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일진이 들어왔을 때, 이런 사주, 이런 명조, 이런 일진이 들어왔을 적에 어떻게 해석할 거냐. 그리고 해석한 내용이 뭐냐 하는 것들을 좀 하나하나 좀 깊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간은 임수입니다. 임수 일간이 오늘의 일진은 계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계수는 임수와 오행이 같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임수로서 계수를 보면 이건 겁재입니다. 이런 겁재일에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겠는가? 자, 겁재는 바로 그 기운 요소가 어떤 친구나, 어떤 동료, 그쵸? 동료, 어떤 지인. 자, 이러한 그 구성 요소들과 내가 동행하거나 같이 움직이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어떤 관계성으로 연결이 됩니다. 연락이라고 하는 서로 소통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비겁 자체가 소통, 교류, 처세 이러한 그 활동 요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비겁 날에는 친구나 동료나 알고 있는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최소한도 어떤 그 연락을 통해서 전화나 어떤 소식이 전해지는 그러한 날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유는 천간은 이렇게 나왔죠. 네, 천간은. 그럼 지지의 유는 어떤 작용을 하느냐? 이거는 이 원국의 천간을 움직이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유가 왔다는 얘기는 천간에 있는 경금이 유라는 왕지에 임하는 날이 됩니다. 물론 원국에 술이라고 하는 이 세지에 임하고 있습니다. 기운적으로. 임하고 있는데 유가 오면은 또 다른 기운이 왔지 않습니까? 경금 입장에서 본다면은. 그러니까 그 왕한 기운을 타고자 합니다. 자, 또 그런 관점도 하나 있고 또 이것이 신유술이라고 하는 이 금국을 이룹니다. 금국을. 그러니까 금의 기운이 강해졌죠. 강해지면 강한 기운을 또 다시 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가 와도 경은 움직이고 그 다음에 합을 했기 때문에 움직인다 할 수도 있고 또 진유합도 돼 있죠. 여하튼 금의 기운이 기세가 강해지는 그런 운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금이라는 그런 인성이 편인이 움직이는 그 날이 됩니다. 편인이 움직이니까 누군가의 혜택이 오고 혜택이라고 그랬죠. 수혜작용이니까 그렇죠? 어떤 도움이 일어나겠죠. 그렇죠? 뭐 지원이나 어떤 지지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동안 나한테 어떠한 걸 보이지 않던 그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고
또 내가 하는 일에 지원에 박수를 보내주기도 하고 격려도 해주기도 하고 하는 날이 됩니다. 천간적으로 바로 괴수와 경금이 작동하는 그리고 그런 기운의 요소가 생겨나는 하루가 됩니다. 자, 크게 보면 여기까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많은 우여곡절이 또 하루하루 생겨나게 됩니다. 이걸 보통 우리가 사건, 사고라고 그럽니다. 자, 그날 기분 좋은 경우도 생기지만은 또 그렇지 않고 굉장히 고통스럽고 또는 또 어떤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또 남을 미워하는 그런 감정도 생겨나기도 하고 또 어떤 해를 입기도 하고 하는 여러 가지 우리 생활에서 일어나는 작고 크고 작은 일들이 매일 벌어집니다. 자, 그런 것들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거는 바로 지지의 작용으로 알게 됩니다. 자, 크게 사건, 사고를 일으키는 어떠한 그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하는 걸 우리가 살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살이요. 예. 그래서 살에는 뭐 여러 가지 그 살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그걸 대표할 수 있는 것이 형파해 원진이라고 하는 살의 작용입니다. 형파의 원진이 바로 지지로부터 작용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또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때에는 바로 형파해 원진이라고 하는 여기서 형, 파, 해, 원진이라고 하는 이러한 작용들이 개입을 하게 되면은 크고 작은 일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여기에 또는 뭐 12신살까지, 신살작용까지. 물론 이런 것들은 그 해에 해당될 수도 있고, 그 달에 해당될 수도 있고, 그 날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피부적으로 가장 민감하게 느껴지는 것은 아마 그 날일 것입니다. 갑자기 어떤 일이 생겨난다거나 하는 것은 어떠한 날에 일어나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일진의 관점에서 어떠한 일들이 나한테 일어나는가를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 사주를 가지고 살펴볼 텐데요. 여기서 형과 파라는 글자는 이것 일어나는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형과 파라는 그런 사주적인 글자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생겨나는 그 원리에 대해서 반드시 그 논리가 거기에 성립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시중에서 논하고 있는 형파의 원진에 대한 논리는 없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두 개의 글자가 만나면은 그런 형파의 원진의 작용을 한다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면,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그냥 모든 일은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반드시 삼각관계라는 하나의 요소가 개입을 합니다. 둘 사이에 무엇인가 개입을 해줘야지 사건이 생겨나게 됩니다. 두 사람이 만났다 해서 사건이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여기에 뭔가가 하나 또 개입을 해야 됩니다. 이해관계라는 것이 개입하든 어떤 소유적인 관점이 개입하든 어떤 문제점이 반드시 개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개입 없는 둘의 관계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한 논리성 안에서 제가 이 형파해 원진에 대한 정확한 해석법을 천부명리학 원리편에 기술을 해놓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기본 세부적인 그런 논리까지 다 설명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방송을 보는 여러분들은 형파해 원진에 대한 완전한 이해를 위해서는 그 책의 내용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잠깐 소개를 드리면은 형과 파와 해와 원진의 관계는 좀 다릅니다. 그 적용되는 원리가 그렇게 똑같지 않습니다. 자, 형파는 합이 됐을 때 이 합이 된 글자를 다른 글자가 와서 합을 하는 경우가 일어나는 것이고, 해와 원진은 두 글자가 합을 하고 있을 때 다른 글자가 와서 충을 할 때 일어납니다. 이러한 논리성이 여기에 적용이 됩니다. 자, 이건 뭐 일반적인 보편적인 내용을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이제 세세적으로 형에 해당되는 글자, 파, 해, 원인에 해당되는 글자가 따로따로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의 연관성을 살펴봐야 됩니다. 자, 오늘은 이 사주에 대해서 바로 계유일의 형파가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가를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유라는 글자가 왔을 때, 일진으로 왔을 때 원국에 있는 글자와의 관계성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나타나는 것이 자유라는 글자입니다. 이 자유라는 글자가 이것이 뭘 만들어내냐면 파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보통 자유파 그럽니다. 자유파. 자, 자유파가 되면은 그냥 두 개의 글자가 만났다고 해서 자하고 유가 만났다 해서 자유파가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여기에 신이라는 글자가 개입을 시켜야 됩니다. 자, 신이 오면은 바로 그때 자유파가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합과 합이라는 얘기는 바로 뭘 얘기하냐면 삼합과 방합입니다. 방합. 삼합과 방합에 의해서 바로 파가 일어나기 때문에 삼합을 하고, 어떤 글자 삼합을 하고 있는데 어느 한 글자가 와서 또 방합이나 삼합을 하는 경우는, 이런 경우는 신자 합을 하고 있는데 신유 방합을 하는 경우입니다. 신이 안 오면은 두 개의 연관성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신이 올 적에 바로 두 개의 합을 이루게 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신이라는 글자를 자가 합도 하고 유가 합을 하기 때문에 바로 두 개의 관계에서 이제 어떤 연결고리가 끊어지는 그런 파의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쉬운 예를 하나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A와 B라는 두 개의 글자가 있는데 합을 하고 있다고 봅시다. 이 합을 하고 있는데, 다른 글자, C라는 글자가 와서 이거하고 다시 합을 합니다. 그러니까 B를 하나가 놓고 A와 B가 싸우는 격이 됩니다. 그랬을 적에 A와 C 사이를 파가 일어났다. 또는 파도 되고 형도 됩니다. 글자에 따라서 파를 이루는 글자와 형을 이루는 글자가 다르기 때문에, 물론 그 글자로는 다르겠습니다만 원리는 똑같습니다. 하나는 삼합이 되고 하나는 반드시 방합을 이루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파가 일어나려면 신이라는 글자가 와서 자하고 삼합을 하고 신유하고 방합을 하는 그러한 구조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랬을 적에 자유라는 파가 성립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신은 지금 여기서 없죠. 그리고 그 날도 유니까는, 그렇죠? 그런데 더 아주 가까이 본다면은 신시가 되면은 바로 자유파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 한 시간 동안에. 신시가 되면은 그렇게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원국에 축술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축진파도 되어 있죠. 형과 파가 지금 두 개가 선천적으로 원국에 되어 있는 그러한 명조입니다. 그러니까 이 명조는 축술형과 축진파라는 그런 기운 속에서 그냥 묻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것이 항상 이때에서
형이 되고 파가 일어난다는 것은 아닙니다. 평생 그러면 어떻게 살겠어요? 자, 그러면은 축하고 술이 만나서 이때는 형을 이루게 됩니다. 형이라는 걸 이루게 되는데, 축술이 형이 되려면은 어느 한 글자가 유입을 시켜줘야 됩니다. 자, 이것은 유가 개입되는 겁니다. 축술은 글자가 있다고 해서 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유라는 글자가 올 때 비로소 형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럼 유가 왔죠. 이날에, 개유일에. 그러니까 이 날은 반드시 축술형이라는 그런 일이 발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사유축, 삼합이죠. 그 다음에 신유술, 방합이죠. 네. 반드시 삼합과 방합의 개입이, 원리가 거기에 개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날에 틀림없이 축술형이라고 하는 형을 이 명조는 받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축하고 진한 진입니다. 진. 축진은 이제 파살로 작용합니다. 파로. 축진이 있죠. 파. 축진이 파가 되려면 자가 개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방합과 삼합의 원리가 여기에 적용됩니다. 해자축, 그렇죠? 이거 방합이죠. 그다음 신자진, 삼합입니다. 그래서 자가 여기 개입되면 반드시 축진파가 발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는 그대로 있죠. 축진이 있는데 자가 들어있죠. 그럼 바로 발동을 할까요? 그런 건 아닙니다. 이때에는 축이나 진의 글자가 움직여줘야 됩니다. 움직인다는 얘기는 그것이 어떤 작용을 일으켜야 된다는, 원국은 그 상태로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있다 해가지고, 세 글자가 있다 해가지고 파살이 발생되는 건 아닙니다. 만약 그것이 맞는다면, 그 말이 맞는다면 이 명주는 태어날 때 죽을 때까지 축진 파 속에 살아야 됩니다. 그만 고통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렇게는 발생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축진파가 되려면은 자는 있기 때문에 축이나 진의 글자가 움직여줘야 됩니다. 움직인다는 얘기는 어떠한 기운의 작동이 안정되어 있다, 불안정 상태로 또는 어떤 활성화가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려면은 충이나 합이 오면 됩니다. 이 운에서요. 그러면은 지금 진유합으로 왔죠. 그렇죠. 그 다음에 사유축, 합도 되죠. 그러니까 틀림없이 축과 진 두 개 글자를 움직입니다. 움직이면서 지금 자가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이때는 바로 파로 작용합니다. 그러니까 유날에, 유일에 바로 파가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12신살입니다. 자, 12신살. 그러니까 임수일간에서 봤을 때 유가 12신살로 어디에 해당되는가를 보시면 됩니다. 임수에서 봤을 때 유는 도화살에 해당됩니다. 도화살입니다. 도화살. 연살이죠. 이거 유가 바로 연살에 해당됩니다. 연살을 일명 도화살이라고 얘기합니다. 도화살. 자, 도화살이라는 얘기는 이게 살로 작용하기 때문에 좀 부정적인 의미로 해석을 해줘야 됩니다. 도화라는 얘기는 아직 성숙되지 않는 지금 사춘기적인 그런 시기를 맞고 있는 청소년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에는 바로 이성에 대한 그런 갈구가 일어나고 또는 집에 있지 못하고 바깥으로 나가서 놀기도 하고 가물을 즐기기도 하고 유흥을 즐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유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흥, 그 다음에 가무, 그렇죠? 놀이, 그다음 이성 간의 관계성, 자, 이런 것들이 유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도화살에.
그러니까 이 날은 도화살이 발동되는 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임수일간이 그러하다는 얘기입니다. 임수에서 유를 보면 바로 연살, 일명 도화살이 되는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은 바로 이러한 놀이나 이성, 가무, 유흥 이런 걸 즐기는, 그렇죠? 또 여행 가서 또 노는 그러한 상황이 전개되게 됩니다. 자, 천간에 있는 이러한 두 가지의 일도 일어나고, 그 다음에 지지로부터는 바로 이러한 형과, 그죠? 이 형과 파와, 이 도화라고 하는, 이러한 세 가지 조건이 이날에, 이 명조의 계유날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이렇게 일어나기 때문에 이 날은 반드시 형과 파가 작동되는 날이기 때문에 어떠한 사건, 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제가 왜 이 사주를 여기에 비춰줬냐면요. 이건 실제적인 얘기 때문에 이 사주를 바로 공부의 자료로 놨습니다. 이 명주가 이날, 계유날에 놀러 갔다가 어느 지역에 친구들과 같이 동행을 해서 놀러 갔다가, 그렇죠? 어느 지역에 놀러 갔다가 사고를 당한 명조입니다. 사고를 당한 명조입니다. 그래서 골절이, 뼈가 부러지는, 그냥 지나가다가 어디에 넘어져 가지고 골절이 되는, 뼈가 골절이 되는 그러한 상해를 입은 명조의 일진을 보고 있는, 일진에서 일어나는 그 현상을 지금 여기에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지금 이 하루에 벌어지고 있죠. 이 명조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사주를 놓고, 오늘은 나한테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는 것을 미리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명조는 이러한 형이나 파살들이 동시에 강하게 작용해 줬기 때문에 그러한 상해를 입는 상황을 맞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최소한도 상해를 안 입더라도 넘어져 가지고 피부가 까지는 그러한 일도 벌어질 수도 있고, 또는 가다가 뭔가를 잘못 밟아서 넘어질 수도 있고, 여하튼 사건, 사고는 아주 다양하게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크든 작든지 간에 어떤 일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또 이러한 비겁과 인성으로 인한 이러한 일들도 또 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들을 하나하나 분석을 하지 않고 하루를 넘어가기 때문에 그냥 잘 인식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 사주를 놓고 일간을 기준해서 오늘의 천간을 보고 또 지지의 작용을, 원국의 천간이 어떤 것이 또 작용하고 있는 걸 보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일진의 지지가 원국의 지지와 만나서 형파해 원진을 이루고 있는가를 보고, 또한 12신살에 대해서 무엇이 작동되는 걸 보고 하면은 대체적으로 오늘 나한테 일어날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 감을 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한 번에 이것들이 다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많은 반복을 통해서 매일매일 여러분들의 사주를 대입시켜 보면은 거기에 맞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정확하고 명백하게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천간과 지지, 형파해 원진의 관점에서 또는 십신달의 관점에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